공부하는 것하고 이 남편하고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특징입니다. 그래서 공부하면서 일하고 또 일하면서 공부하고 그럽니다. 밖에 나가게 되면 다들 나한테 제일 많이 묻는 질문이 뭐니?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이 뭐냐? 그 얘기를 제일 많이 합니다. 옛날하고 달라서요. 지방에 가요냐면요. 무슨 얘기를 하려나 하고 가요 내용을 보다도요. 얼마나 늘렸나 보자 하고 와요. 그렇죠. 구경하러 와요. 가요 드는 것보다도. 근데 나는 이제 건강하게 오래 사는 방법이 뭐냐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내가 친구인 김태길 선생, 안병 선생이 다 나보다 건강한 편이었거든요. 체질도 좋고 그랬거든요. 또 나는 좀 그래서 몹시 가난하게 살아서 영양 부족도 되고 그렇게 자랐어요. 그 두 친구는 가정도 좋고요. 여유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하는 얘기가 민관이 나한테 얘기할 때 두 가지 얘기야. 하나는 민관이 김세훈이하고 달라서 부모의 혜택이나 그런 거 없이 자주 성과한 분이라고 하죠. 자기 힘으로 이제 키웠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네들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김태일 선생님 나보다 키가 크고요. 그러니까 정보도 잘 치고요. 안병선 또 나하고 김태일이 중간쯤 되거든요. 아주 체격 나보다 좋고요. 그래요. 그 어디서 뭐 이제 회의가 있어서 만나자 해서 이제 내가 가잖아요. 가면 김태일 선생님 나 놀려주려고요. 김세 못 볼 줄 알았더니 잘 왔다 여기까지 그래요. 왜 못 봐? 그러면 오늘 오다가 바람에 날아간 줄 알았지. 그렇게 놀려주고 보세요. 그랬거든요. 근데 그 두 사람 다 이제 자기가 인정하는 건 뭐니? 김생현이 정신력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보다 일도 더 많이 하고 더 오래 살 거다. 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김안병선이 세상 떠나기 얼마 전에 정신 상태가 아주 좋을 때죠. 그때 한번 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김대임 전화 받는 시간이세요? 그랬더니 괜찮다고 전화를 거세요. 그랬더니 아니 뭐 특별한 얘기는 없고 무슨 얘기세요? 그랬더니 김태길 선생하고 우리 셋이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천학계 삼총사다 그렇게 삼각형으로 살아왔는데 김태일이 먼저 가지고 하나 없어지니까 하나는 없어진 게 아니고 삼각형이 다 없어졌는데 이제 우리 실사들이 다 없어졌지 그래요. 나도 그런 생각 한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한 말이 뭐니 나여서 좀 주고 이제 상백에 가서 생각해 보는데 아무래도 아마 김생이 이제 마지막에 혼자 남을 것 같아 그래요. 그래서 왜 건강이 좋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아니 그건 아니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나서 그런다고. 그리고 이제 얼마 있다 또 병을 좀 무색하대요. 그런데 혼자요. 저한테 나보고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이 있어서 그랬는데 그래서 얘기 잘 못하고 맞아 못하고 가서 뭐 얘기하려고 그만한데 나만 얘가 무슨 얘기를 했을까 생각해 보는데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인간이 나까지 가고 혼자 남아도 너무 힘들어하지 마. 외롭게도 힘들어하지 마. 그거고요. 그 다음 하나는 인간이 김생은 우리보다 정신력이 강하니까 우리가 남겨놓은 다 마무리해 줄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아마 친구라고 해도 마음이 무겁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얘기를 안 하고 끌었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다
과거에 달라요. 그런데 나를 이제 누가 나보고 그 올해 뭐 좀 건강하게 우리 어머니 내가 20살까지 못 산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도 이제 한 50, 60, 50 중반쯤 되면서 이제 건강 상태가 다른 사람하고 좀 마찬가지다 그런 느꼈거든요. 근데 60부터는요 내가 더 건강하다 그랬어요. 70 넘은 다음에 확실히 내가 더 건강해야 해. 근데 난 뭘로 표준 삼으면 누가 더 일을 많이 하느냐 그 표준이가 돼요. 근데 김태일 선생이나 안경 선생님보다 내가 일을 더 많이 하니까 더 건강한 편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이제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생각해 보는데요. 아마 내가 그분들보다도 일을 더 사랑한 것 같아요. 참 일 많이 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이제 고향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요. 어머니는 나이 많아도 이제 내가 나이 많아도 또 내가 어린애 같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큰아들은 내 동생들 다 키가 크고요. 내 아들들 다 키가 크고 나만 작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큰아들은 나 닮았으면 건강한데 저희 아버지 닮았으니 건강이 좋지 못했다고 하죠. 근데 70 넘은 다음부터 보니까니 키는 고생만 해서 크지 못했으며 건강해요. 그런다고요. 근데 역시 내가 쭉 보면요.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 건강해요. 일 사랑하는 사람이 건강해요. 그게 하나의 힘이에요. 아직도 내가 할 일이 있다. 일도 해야겠다. 일도 해야겠다 하니까요. 항상 내가 이제 앞을 보고요. 한 힘을 가지고 사니까 이제 그래요. 그리고 일을 많이 하려고 하면요.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안 하면 안 되겠대요. 내가 어제는 이제 우리 육군사관학교 학생들 수가 많이 들었어요. 여기가 사관학생들이 있어요. 강남에 1000명 모였어요. 옛날에 꽤 많지 않은데요. 그 육군사관학교 가서 이제 얘기했는데 내가 분들한테도 이제 당신네들 이제 군생활을 하니까요. 공부할 이유가 없는데요. 군인들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그 다음에 장군도 되고 책임자가 되니까 공부에서 앞서가고 하죠. 사회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하고 당신네도 이제 군인 일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좀 공부 많이 하는 게 낫다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하는 게 이제 건강하고요. 또 이 공부하고 일하고 공부하고 그래야 합니다. 제가 이제 언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 가운데서요. 정부 공무원들 가운데서 제일 소중한 교육기관이 과장이에요. 과장인데 중앙공무원 교육원에 가면요. 과장들 교육이 제일 많아요. 많은데 한때 나보고 좀 와서 도와달라 그래서 이제 갑니다. 뭐 이게 차관 장관 때도 가지만 이제 과장 때가 제일 중요해서 이제 가는데요. 그때 내가 항상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A라고 하는 과장이 있고요. B라고 하는 과장이 있고요. C라고 하는 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에서 맡겨주는 다 같은 겁니다. 공부도 같고요. 기회도 같고요. 시간도 같은 시간 가지고 일하고요. 또 대부분 부하들도 다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주는 건 다 100입니다. 그런데 A라고 하는 과장은 100을 받게 받는데 일이 결과가 80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과장으로 있는 동안 항상 이슈의 마이너스가 사회적으로 소외가 됩니다. 그런데 B라고 하는 과장은 같은 100을 가지고 있는데 결과가 100입니다. 이 사람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어서 현상을 유지합니다. 남이 하는 것만큼 유지합니다. 그런데 C 과장은 같은 100을 받는데 이제 결과가 언제나 100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우리 사회에 도움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과장직을 끝나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A는 과장으로 끝나야 합니다. 또 마이너스가 많으니까요. B는 현상을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국장으로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내려오는 사람 떨어져 그렇습니다. 그런데 C는 이제 어떻게 되는가? 이 사람은 행정직은 최고까지 올라갑니다. 국장 차관까지 이제 올라갑니다. 그러면 누구나 A가 돼서는 안 되겠다. B에 머무는 것도 좋은 건 아니다. C가 되게 되면 성공하고 행복해진다. 그럽니다. 그럼 C가 되는 방법은 뭐냐? 공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과장을 책임맡고 있을 때 더 많이 공부하는 사람은 차관까지 올라갈 수 있고 공부 안 하는 사람은 그걸로 끝나야 합니다. 근데 이걸 그냥 나이 든 사람들도요, 그냥 느껴요. 지금 내가 정확하게 이제 이름을 기억을 못하는데요. 오래됐죠. 50년쯤 됐으니까요. 우리나라에 지방행정연수원이 생겼어요. 그때 내가 지도교수가 돼서 이제 가서 좀 도와주고 그랬는데요. 그 실무 책임자가 누구니 내국의 국장이었어요. 근데 그 국장이 있고 그 밑에 이제 과장이 있고 그 밑에 이제 행정관이 있었대요. 그 애 밑에 있던 행정관이 누구니 고군국은 총리야 그때. 그러니까 옛날이죠. 난 지금 생각하면 그분 이제 다 잊어버리고 있죠. 그래도 50년 되니까요. 김영석 교수님 그때 지도교수 가운데 다 세상 떠나고 혼자 남았다고 하죠. 와서 인사하고 이제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그 국장이 뜬물이 나고 하는 얘기예요. 선생님 제가 개인적인 말씀인데요. 서울대 법대를 나왔습니다. 나오면서 공무원이 됐는데 그때는 그저 공무원들 뭐 별로 일 안 하니까요. 다 끝나면 이제 뭐 바둑도 들어가고요. 뭐 또 술도 마시러 가고요. 뭐 그래서 시간 또 보내고 그 습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지났는데 같은 서울대학 법대 동기가 미국 가서 학위를 얻어 가져왔습니다. 박사를 얻어 가져왔습니다. 그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대학에 다닐 때는 워낙 성적이나 비슷했는데 그 친구를 미국에서 학위를 얻어 가져오니까 나보다 월등하게 올라가고 나는 그동안 공무원을 치면서 공부할 기회가 없으니까 떨어지더라고. 그 친구를 만나보고서요. 아, 내가 이거 20년 이러고 있구나 말이죠. 내가 안 되겠다. 그 나보고 한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결심했습니다. 공직 끝내고는 집에 가서 공부했습니다. 무조건 공부해야겠다. 그래서 공부했는데요. 그 다음부터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나는 그 직책을 그만두고 나왔는데요. 얼마 있다 보니까 전라남도 본지사 됐어요. 그 다음에 장관이 됐어요. 그 장관을 끝나고 연구소 만들어가지고서 또 후배들 키우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먼저 한 말이 그거니 내 동기가 미국 갔다 올 때 친구하고 나하고 비교해 봤을 때 내가 얼마나 떨어졌다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내 공부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해야 하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뭐 부담스럽게 무슨 공부를 하자 하는 것보다도요. 나는 몇 즐겁게 공부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아니 독서를 즐기시라는데 아까 우리 가만히 보면요. 골프 치는 사람은 즐거우니까 행복해지잖아요. 농사를 짓는 사람은 억지로 하니까 불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즐겁게 내가 성장하는 일이 뭔가 하고 보면 독서를 좀 많이 하는 거 좋아요. 나 책을 좀 많이 읽는 게 참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다른 나라하고 비교를 하는 것을 보는데요. 제일 많이 이제 우리가 아는 나라가 미국 아니에요. 미국 가면요. 애들이 전부 학교 공부가 독서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없습니다. 또 대학에 가도요. 1년 반 동안은 독서입니다. 참 책이 있습니다. 내가 71년 공학기에 미국 대학에 가서 한 학기 있었는데요. 내 과목을 신청해서 학점을 따려고 하면요. 1,600
교수고요. 그러니까 뭐 학생 공부하는 거 건강한 거고요. 저는 또 그것도 새벽 4시, 5시까지 공부하죠. 완전히 독서입니다. 근데 우리 학생은 독서가 없습니다. 그저 교수가 강의한 거 그저 공부받아들여서 끝내고 다니까요. 성장을 못합니다. 그래서 독서를 좀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는 그저 도움되실 것 같으니까 얘기하죠. 나는 이상하고요. 이제 우리가 15대 우리 마을이 있었어요. 15대 우리 마을이 있었는데 이 초등학교는 4학년까지밖에 없었어요. 근데 요 초등학교 4학년 끝내면 2년은 2학년 다닐 수가 없거든요. 학생이 다 앞에서 한 75명이니까요. 선생님 2사람까지 찾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이제 5학년, 6학년 옮겨야겠다 해서 5학년과 6학년은 이제 조금 한 10일 떨어진 게 달렸어요. 알아보면 무슨 학교냐면 김일성이 선배를 졸업한 학교예요. 그 졸업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이 학교에 가서요. 갔는데 조금 부끄러운데요. 보건실하고 그래야겠지. 이제 왕래에 가려고 하니까요. 우리 아버지가 이제 날 데리고서 이 학교에 가서 교장 선생한테 가서 우리 아들인데 우리 학교 2학년 4학년밖에 없어서 5학년을 좀 변화시켜줬으면 좋겠다고 그래 갔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교장 선생님이 교감 선생님 5학년 6학년 다니면서 윤대영 선생님이에요. 지금 너무 고마우니까 지금 생각하죠. 그 윤대영 선생님이 얘가 저 어느 학교에 있다가 우리 학교 5학년도 갔다는데 좀 오겠나 좀 시험 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민관이 일본말 할 줄 아냐 그래요. 그래서 못한다는 말이죠. 하나도 안 배웠냐 그래요. 그래서 하나도 못 배웠다고. 그 어떻게 와서 공부하려고 하냐면 저도 일본말로 가르치는데 너 어떡하려고 했냐고 말이죠. 그래서 못 배웠는데 그뭐 여기 와서 배워야겠다고 했더니 이거 그 어렵다고 말이죠. 예. 그냥 일본말 얘가 우리 학교는 일본말을 가르치기 하나도 없고요. 이건 다 전부 일본말 시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만 떨어지게 됐어요. 떨어지게 됐는데 그 교장 선생님의 목사님이에요. 그 교회. 그 목사님이 그것을 들어왔다가 쓱 보시더니 그 교감 선생이랑 윤대영 선생하고 뭐라니 그렇게 생긴 거 보니까 똑똑하게 생겼는데 너무 좋아. 그러니까 뜯었어요. 뜯었는데요. 그때 뭐 망치는 거 보면요. 선생님 아직까지 우리 조선어 시간에 한글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말 가르치면 하나도 모르거든요. 근데 저 시간이 됐는데 선생님들 오더니 주석을 모르거든요. 주석을 일본말로 이름을 모르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이제 일본말로 누구 하면 하이, 아무튼 누구 하면 하이고 그러는데 근데 뭐 애들이 뭐 누구 하면 하이 그러는데 맞아. 난 내 이름을 일본말로 몰랐거든요. 내 이름을 부르면 가만히 있었거든요. 또 불렀는데 또 가만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 왜 대답하느냐? 아니가 너 왜 대답하느냐? 그래서 난 내 이름인 줄 몰랐다고. 내 이름도 모르냐? 우리말로 아는데 일본말 모른다고 그랬더니 애들이 막 웃어요. 그래서 이제 여름방학이 되니까요. 그 여름방학이니까 평양에서 초등학교 다니는 내 친척들 애들이 있거든요. 걔들 이제 시골에 놀러 와서요. 걔들 일본말 잘하거든요. 그래서 방학 동안 열심히 했다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쭉 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5학년 끝날 때쯤 되니까 이제 성적표 나눠주거든요. 성적표 나눠주는데 우리 대학생 모양이만이 너희들 다 조심해야 한다. 저 형석이는 일본말로 하나도 모르고 입학했는데 이번 학기에 2등 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한다. 그런데 2등 했다고요. 그래서 내가요, 내가 머리 좋은가 보다. 그래서 다녔어요. 다니면서 이제 중신학교 가서 중학교 이제 입학을 했는데요. 이상하게 내가 그 중학교 1학년 크리스마스 때에 신앙을 가지게 됐어요. 근데 신앙을 자꾸 가지고 싶은데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거나 뭐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게 뭐 훌륭해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정말 읽을만한 거 없나. 그래서 일단 어떻게 알게 되는지 일본 기독교 소회에서 나오는 일본 책들이 있는데요. 그걸 이제 읽게 되세요. 그걸 어떻게 했지? 주문해서 봤다며. 그래서 일본 기독교 소회에서 나오는 그 책들이 수준이 높아요. 좋아요. 우리 목사님들 설교하고 다니는데. 그래서 이제 일본말로 된 그 일본 기독교 소회에서 나온 책을 좀 많이 계세요. 근데 이제 지금 다 뭐 옛날 그림당하는 구세군 중대한 야마모로도 있고요. 우치와라라고 하는 사상가도 있고요. 가가와시의 책들이 있고요. 그걸 읽고 나니까요. 우리 목사님들 설교하고 그림하고 수준이 같아요. 그래서 내가 시간을 이제 가졌으니까요. 그래서 올라가세요. 그 다음부터 이제 독서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좀 아마 내가 지금 얘기하면 우리 동창들도 너 그때 그랬냐. 그리고 내가 봐도 좀 신기해요. 우리 학교는 중학교가 있고요. 여기 전문학교가 있는데요. 도서관이 가운데 하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 전문학생들을 위한 도서관이 그래요. 근데 우리 중학생들도 가고 도서관을 이용했습니다. 거기 한번 구경을 가세요. 그분들이 우리 5학년 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는데요. 도서관에서 책 빌려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뭐 그거 하네요. 그래서 내가 또 5학년 선배한테 가서 난 중학생들을 책좀 빌려가도 되냐 그랬더니 빌려준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난 좀 책 좀 빌려봐야겠다. 2학년 때요. 그리고 무슨 책이 좀 데려가 봐도 되냐 그러니까 데려가 보려고 하라 그래요. 그래서 갑자기 쭉 보니까요. 7권을 내세요. 7권을 내는데 이걸 말을 이제 됐는데 전쟁과 평화라고 하는 책이 큰 책 3권을 읽었는데요. 지금 제가 정말 철없긴 철없었어요. 내가 세상에 제일 큰 문제가 전쟁과 평화인데 난 기독교 시간 좀 가질까 내가 그 제일 좀 알는데 저놈을 한번 읽어야겠다. 그래서 나 이거 좀 빌려달라고 했더니 우리 사무실에 좀 눈이 뚱그랬더니 너희 큰 책을 다 보내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거 보겠다고 말이요. 그것도 욕심스럽게 읽었네요. 근데 소설인지 모르고요. 그 독서의 소설인지 모르고요. 그것도 읽었다고요. 그러니까 재밌겠대요. 그래서 그 처음 시작한 절반쯤 읽으면서 이렇게 소설이로구나. 난 몰랐는데 이게 소설이고 독서에 쓴 책이로구나. 그리고 읽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네임새라고 있죠. 빅토리아. 그걸 또 읽었어요. 그 두 권 읽은 것이 내 인생에서 그렇게 큰 보배가 될 줄 몰랐어요. 그런데 사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있었고요. 휴머니즘이 가득 찬 두 권의 책을 읽고 나니까요. 나도 모르게요. 정신적으로 상당히 거둘 걸 몰랐어요. 그런데 중학교 3학년까지 다녔어요. 3학년까지 다녔는데 우리가 학교가 이제 선교사가 미국 선교사가 교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사는 일제시대 신사참배를 할 수가 없으니까요. 우리가 신사참배 안 했다고요. 그러니까 정독부에서 일본 정독부에서요. 신사참배 안 하는 학교는 폐교시킨다고 했어요. 그 교회 교장이 신사참배는 할 수 없고 폐교하면 안 되겠고 그래서 이제 한국 교장을 바꿔가지고서 신사참배하자. 그래서 한국 학교를 바꾸게 됐어요. 근데 이제 우리 학생들 가운데 민관이 신사참배는 한국 사람이 할 건 아니고 일본한테 가서 아니고 또 신앙적으로 봐서 그건 우상숭배가 되니까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토론이 많았어요. 나도 이제 어떻게 할까 하는데요. 윤동주 시인이 이제 같은 반에 생각해요. 그래서 넌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난 신사참배 안 하겠다고 만주를 노력하겠다고 하죠. 그 3학년까지 공부하면 만주를 갔다고요. 거기 가서 이제 전고등학교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연전학교 와서 졸업했어요. 그래서 윤동주 시인이 그 완전한 졸업을
올해가 130주년인데요. 130주년 동안에 연세대학교 민맹 사람 가운데 누가 있느냐? 천재를 뽑는 거 윤동주신이에요. 그 참 고마운죠. 근데 주는날 김미간데 나는 윤동주신이 참 부러웠다며. 참 중학생 때 저렇게 시를 좋아하고 시를 쓰고 했거든요. 나는 혼자 병아리 시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저 지금 어리니까 병아리 시인인데 크게 되면 이제 사회를 울린 시인이 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됐어요. 일찍 세상 떠났지만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 사람은 다 자기 갈 길이 있어요. 고기를 찾으면 이제 다 설 거예요. 황순원 작가가 있던데요. 아마 살아 계실 때는 윤동주 시인보다는 더 영향이 컸어요. 황순원 작가가요. 근데 그건 3년 뒤에 윤동주 씨는 너무 나이는 3살이고요. 황순원 선생은 3년 뒤에 선배고요. 그분 또 그때도 소설가 된다고 그랬어요. 소설 쓴다고. 나 좋은 소설가 돼요. 그리고 홍차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또 중학교 다닐 때부터 공부를 잘했어요. 중학교 다닐 때부터 많이 다음에 소아과 의사가 된다고 해요. 그저 의사가 된다고 아니고요. 나는 소아과 의사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왜 소아과 의사가 되려고 했냐 그랬더니 나는 어렸을 때부터 애들의 건강을 돌보는 책임을 맡았다고 했죠. 신앙이 좋으니까요. 아마 그 신앙가는 황순원 선생님 아버지가 잘 거예요. 윤동주 씨도 신앙이 좋았고요. 근데 이제 보면 그 신앙이 좋았어요. 그리고 홍철희 박사는 그 다음에 졸업하고 서울대학 와서 의과대학 졸업하며 소아과 의사 됐어요. 그때 우리나라 소아과 의사 가운데 제일 원로예요. 저희 서울에 가게 되면 아산병원 있잖아요. 현대 그래서 아산병원을 설립하고서요. 처음에 원장으로 초대받아간 사람은 홍철희 박사예요. 그래서 다 자기 일이 있어요. 난 그걸 끼지 못하고요. 이제 3년 쉬고서 윤동주 시인 말이죠. 나는 만주로 간다고 말이죠. 난 또 가만 생각해보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진짜 장배 거절하고 가서 많이 고생했거든요. 경찰에 가서. 그래서 나도 진짜 장배 많이 하겠다. 그래서 자퇴했어요. 자퇴를 했는데요. 그 중학교 졸업을 끝나고 자퇴를 어렸을 때인데 학교를 못 가게 됐거든요. 자퇴서를 냈으니까요. 그래서 무슨 욕심을 내는 거 아니 학교 못 가도 공부를 해야 할 테니까 학교 가는 시간에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다가는 학교 끝나는 시간 되면 돌아온다. 그래서 20년에는 시골에서 살면서 자전거 타고 학교를 못 가고 도서관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하루 종일 5시까지 책 읽어보고선 또 집으로 오고요. 그분의 마음을 위로가 되거든요. 학교를 못 가도 이제 그때 책을 많이 읽었어요. 정말 한국 문학도 그때 읽었고요. 철학책도 읽는 건 싫으신 건데 그때 읽었거든요. 그래 그 1년 동안 이제 학교를 못 가고 책을 많이 읽었는데요. 지금 쭉 생각해보니까 절대로 손해 안 봤어요. 그 1년 동안 학교 못 다닌 것이 오히려 나한테 더 큰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이제 쉬고서 있다가 그 다음에 4학년 되면서요. 이제는 진짜 참배를 해도 갈 수밖에 없겠다. 내가 내 힘으로 잘할 수 없고. 그래서 이제 신사 참배 이제 하기로 하면서요. 가세요. 근데 지금도 제일 인상 깊은 것은요. 중학교 이제 4학년이 돼서 신사 참배를 갔는데 신궁에 가서요. 교장 선생님 제일 앞에 서고요. 선생님들은 쭉 그 뒤에 서고요. 학생들이 또 이렇게 쭉 이제 그 정리를 서고요. 내가 키가 작기 때문에 좀 앞에 섰거든요. 다른 건 아니고요. 이제 체력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90도 이제 신사참배의 저작은 바로 함성이요. 그거 하면 이제 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제 대단 전국들 신사참배 쭉 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요. 우리 교장 선생님이 신사참배라고 이렇게 쭉 돌아서는데요. 돌아서는 거니까 그 주름이 망하는지 얼굴에 눈물이 줄줄이 흐르고 있어요. 근데 그거 보고서요. 우리 교장 선생님은 교회 장로인데 신사참배 할 분이 아닌데 우리 때문에 하는구나. 우리 이제 일본 학교를 보내
그럴 수가 없으니까 당신이 신사참배하고서 우리를 데리고 왔구나 말이요. 그게 나도 눈물이 나네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민족 나라가 얼마나 소중하다 하는 게 이제 그렇게 배우면서 이제 자라세요. 근데 1년 동안 이제 학교를 쉬고서 이제 다시 쭉 가는데요. 그것도 미안하지만 그대로 얘기인데요. 그때 우리 이제 국어교과서라면서 일본어 교과서를 했고요. 조선어 교과서라고 해서 이제 우리 한국에 된 교과서가 두 개야. 지금 이제 한국만 있겠죠. 국어교과서가 두 가지인데. 거기 가서 이제 사업에 가서 쭉 배우려고 이제 배우고 선생님한테 쭉 배우고 나니까요. 아, 이거 이상하다. 내가 갖고 있는 책 가운데 한 부분씩 갖다가 책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교과서에 나왔는데, 나는 그 책 전부 다 읽었는데, 그 한 부분씩 갖다가 무슨 열심히 공부한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지금 이게 없고요. 교과서는 무서워요. 그러니까 아니야. 나는 이거 다 읽고 왔는데, 이걸 가지고 나와. 그래요. 그래서, 아, 이거 내가 이거 가면 왔는데, 책 읽는 동안에 더 많이 배웠다 말이죠. 하고 내가 선생님한테 질문하면요. 선생님 대답 잘 못해. 나는 다 읽었으니까 질문하는데요. 모르겠네요. 근데 그걸 보면 무섭기도 하고요. 철학책 이름이 인생론이 나오게 돼요. 인생론이 뭐니 진리는 무엇인가 하는 걸 찾는 인생론이 아까 내가 길이라고 했죠. 그 인생론이 돼요. 나는 이제 인생론 책을 그 도서를 가서 읽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을 가르치면 내가 질문했다고요. 선생님, 그건 인생론에 속하는 건데요. 인생론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인생론이 뭔데요? 그래서 이거 내가 큰 됐구나 말이죠. 그래서 내가 그 영어 교과서 이제 뭐 나왔다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그 사학일 때예요. 근데 그 철학자라고 그 영어 교과서가 끝나고 나니까요. 더군다나 내 별명이 철학자가 됐어요. 그때부터 내 별명이 철학자예요. 근데 그때 학교에서 교수님과 질문하고 그러는데 선생님보다 나 앞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야, 저거 형석이 저거 우리하고 다르구나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저걸 다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별명, 그래서 저를 공부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1년 동안 내가 책을 읽은 것이 1년 동안 학교 못 다니는 것보다는 더 중요해요. 그 독서가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걸 이제 그것을 생각하네요.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권하고 싶은 것 하는 이만이 독서를 좀 많이 하는데요. 그게 얼마나 소중하다 하는 걸 좀 우리가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어제 내가 육군사관학교 가서도 그 얘기 좀 해줬어요. 여러분한테는 아마 한 클래스에서 내가 얘기를 했을 거야. 못 들으신 분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요. 지금 우리 세계에 많은 나라가 있어도요. 문화적으로 세계를 이끌어간 나라는 5개밖에 없어요. 많지 않아요. 그 첫째가 누구하니? 영국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나라가 세계 문화를 이끌어가는가 생각했는데 러시아가 될 줄 알았거든요. 다 우리 이렇게 알았어요. 근데 러시아가 공산주의를 택하면서 100년이 넘어갔어요. 그만 후진사였어요. 그 대신 올라간 게 이제 미국이에요. 아시아에서 이제 일본만이 올라갔거든요. 이 5나라가 지금 세계 문화적으로 이끌어가요. 다른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문해부흥이 생기고 그랬을 때 여러분 다 교과서에서 배우죠. 문해부흥이 생길 때 사실은 이탈리아가 이 나라들보다 먼저 올라갔어요. 그런데 올라가다 끝났어요. 스페인은 전 세계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또 올라가다 끝났어요. 포르투갈도 올라가다가 끝났어요. 근데 이 나라들은 먼저 시작을 했는데 끝났고요. 이 나라들이 지금 세계를 문화적으로 이끌어가요. 아시아는 일본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나라들이 어떤 나라인가 하면요. 그 나라 국민의 80% 이상이 100년 이상
독서한 나라예요. 그래서 지금 세계문화회관에 가세요. 전 국민이 80% 이상의 100년 이상 책을 계세요. 근데 다른 나라는 그런 거 못하세요. 이탈리아도 그렇게 좋은 출발했는데 독서를 못했어요. 스페인 세계적으로 식민지 그렇게 가졌는데 독서를 안 했어요. 포르투갈도 실패했어요. 이탈리아는 여행하시다가 스페인에 가면 완전히 시청하게 가보세요. 동상이 하나밖에 없네요. 우리가 가만히 스페인이 남겨진 유명한 세계적인 작가가 누가 있을까 하면 설마서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 자랑스러우니까요. 그 동상이 아주 가운데 한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만한 그 동상이 영국이나 독일이나 이런 데 가면 30개도 있고 40개도 있어요. 스페인은 하나밖에 없는데요. 다른 나라는 30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못 따라온 거죠. 독서를 안 했죠. 예. 그래서 이 나라들이 좀 세계를 끌어가요. 근데 여러분 이제 여행을 하시잖아요. 이제 미국에 가보세요. 캐나다가 있죠. 그 다음에 미국이 있죠. 이건 독서하는 나라예요. 그 다음에 멕시코가 있죠. 거기서부터 저 남쪽 브라질까지 가는 여러 나라가 있는데요. 여행해보면 독서하는 나라가 없어요. 참 독서하는 나라는 이상하게 없어요. 그러니까 100년 지나죠. 그 나라는 세계문화를 끌어가지 못해요. 참 독서는 괜찮아요. 그 다음에 아시아에 와보세요. 아시아에 와보면요. 독서하는 나라가 일본을 했고요. 일본 대단합니다. 하며 중국이 올라가되세요. 그러다가 공산주의가 되면서 그만 끝났어요. 많이 됐어요. 근데 이런 걸 이제 내가 얘기하면 여러분도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요. 이걸로 예전에 모택동 때입니다. 중국 모택동 때요. 독일의 대학원 학생이 장학금을 얻어가지고 북경대학에 와서 공부했어요. 한 학기 동안. 근데 공부하면 중국 사상을, 전통 사상을 연구하기 위해서 독일서 북경대학에 온 거예요. 근데 와보니까 그때가 전부 모택동 연구관이지 고전 연구가 없거든요. 안 했다는 못해서 못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와서 공부해봤더니 자 공부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하다가요. 다이완, 대만이죠. 대만으로 가게 되면 공부할 수 있겠다. 답을 가라고 하니까 그러고 가세요. 가다가 한국 서울에 들렀다가요. 나를 만났어요. 만나서 나보고 다이완 가게 되면 중국 문화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냐고 그래요. 그래 가라고. 그 가라고. 중국이 원래 앞섰을 건데 공산당 들어오면서 못하게 해서 없어졌다. 그러니까 그럼 가라고 가죠. 그래서 그거 내가 그랬어요. 사실은 일본어를 할 수 있으면 다이완 가는 것보다는 일본 가는 게 낫다고. 지금 모택동 중국은 중국 문화에 대한 연구가 요만큼 올라와 있고요. 대만은 이만큼 올라와 있고요. 일본이 이만큼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중국 문화에 대한 연구가요. 일본이 세계에서 제일 앞서 있습니다. 그건 중국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그건 독서 혜택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대만으로 간 다음에 만나지 못했으니까 모르려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 중국이 올라가려다가 못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됐는가? 아시아의 중국하고 우리하고 못 올라가고 우리는 지금 한 절반쯤 올라왔습니다. 지금 여기서 무엇일까봐 걱정입니다. 멀게 되면요, 우리도 세계 문화에는 올라가지 못해요. 이게 이제 여기까지 올라가서 노벨 문학상 받는 사람도 두세 사람이 나오고요. 노벨 수상자가 나오게 되면 우리도 세계 문화에 참여하는데 아시아에서는 지금은 우리가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 정년 퇴직하고 나서 이제 독서 운동을 좀 많이 해야겠다 해서 하는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느냐 못 사는 이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를 여행해 보면요, 문화의 혜택을 제일 많이 누리는 나라가 스위스입니다.
뭐 이게 작은 나라 아니에요. 작은 나라인데 가보면요. 뭐 아주 문화가 가득 차 있습니다. 빈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육 수준도 제일 높죠. 문화 수준도 제일 높고요. 또 농촌하고 도시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농촌 가서 하면 도시에 사는 거는 두 살이 뵙고 그렇습니다. 참 하나같이 이게 성장한 나라입니다. 저는 제가 다른 데도 그런 얘기 했는데요. 도덕과 윤리가 강하기 때문에요. 그 나라에 가면요. 생각 못합니다. 내가 62년에 갔을 때인데요. 술 사람이 나보네요. 우리 스위스에는 교도소가 하나밖에 없다고. 근데 거기에도 죄수가 하나도 없을 때는 문 열고 힘을 빠지겠다. 때문에 넉 달 동안 힘을 빠지고 이게 좀 미안한 얘기인데요. 내가 금년은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금년이 조금 오를 거라고요. 내가 그랬더니 미안합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이 감옥에 가는 사람들이 생겨서 좀 오를 거라고 하죠. 우리 스위스 사람은 감옥에 가는 사람 없고 이탈리아 노동자들이 와서 누구를 보니까 이제 갈 거라는 그 얘기죠. 이탈리아 그때 가난했거든요. 그래요. 하여튼 문화 혜택을 제일 많이 누리는 나라가 스위스예요. 그런데요, 스위스는 문화가 자기 문화가 없어요. 이쪽은 독일어 문화권이에요. 스위스 말이 없거든요. 이쪽 로장 이쪽은 불어 문화권이에요. 불어 쓰거든요. 그러니까 스위스가 그렇게 문화 혜택이 많아도 불어 문화권하고 독일어 문화권한테는 다 가지 스위스 문화권은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될 뻔했어요. 우리가 일본 문화권으로 흡수되든지 중국 문화권으로 흡수되고 말 뻔했는데요. 세종대왕 때 한글을 만들어줬기 때문에요. 흡수되지 않았어요. 그래 나는요, 코로나 혼자 이제 생각인데요. 우리 문화가 정신적으로 사는 길은 한글 때문에 남았어요. 그거 없으면 우리 문화권이 없어요. 우리 한글 문화권이 있게 돼요. 그래서 내가 그 일본 생활할 때 학교를 보고 그래서 좀 우리 문화를 살리라고 하죠. 그래서 일본 마크문화를 가면 자랑스럽다고 해요. 좀 학생들이니까 그래서 난 그래서 백성나 사세니까 누구는 살고 욕심도 없는데 한 100년 전두 살아서 당신네들이 우리 문화가 일본 문화와 그 올라가는 거 하는 보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이죠. 그 책임 당신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문화적인 독서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한 가지만 내가 좀 부탁하겠는데요. 아까 내가 전쟁과 평화, 내리저라고를 읽는 것이 내 인생에 그렇게 큰 정신적 재산이 될 줄 몰랐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전쟁과 평화를 난 몰랐어요. 그래서 그런 얼마 있다가 소설을 전하는데요. 그때가 내 제일 기억력이 좋은 때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영화라든지 그런데 이제 전쟁과 평화 영화가 나오게 되면요. 내가 그 책에서 읽었다가 다 그 기억에 떠올라요. 기억에 하고 가서 인생에 대한 게 아주 풍부하게 나와요. 정말 풍부하게 나와요. 거기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러시아의 한 공작이 있는데요. 이 공작이 사람과 애정 문제 가지고서만 고민하다 실패하니까요. 러시아가 불란사하고 전쟁에서 자꾸 침략당하니까요. 나라를 위해서 전쟁에 나가요. 그래 부산을 당해요. 부산을 당해가지고 말에서 떨어져서 있는데요. 겨우 부산나에서 몸은 괴롭고 아프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말을 타면서 쑥 지나오더니 그 전쟁 한 달 쑥 살펴요. 그러니까 나폴레옹이가 뭐야.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죽게 되면서 뭐라 그러지 아세요? 난 나폴레옹이 위대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하늘 밑에서 가만히 보니까 나랑 비슷한 사람이구나. 인간에게 대자연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말이죠. 그런 고백을 해요. 근데 그 소설 마지막 가 어떻게 했지 않습니까? 불란서 군대가요 모스크바까지 와요. 그러니까 쿠투조프라고 하는 이제 모스크바 이제 러시아의 지휘관이죠. 그 지휘관이 전쟁을 해서는 나폴레옹한테 못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 나폴레옹 군대가 모스크바까지 점령하게 되면 승리했다고 이제 도취될 건데
여기 들어오기 전에 언덕에서 힘껏 타격해서 이제 손을 주잖아요. 그리고 모스크바에 들어오게 되면 불을 지어놓고서는 먹을 거 다 없애하고는 후퇴하면 이 추위에 불나서고들이 다 얼어붙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대자연을 이용해가지고서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전쟁에 이기는 거예요. 그 모스크바까지 오니까요, 이거 나폴레온이 이제 이게 승리하게 됐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하고 무릎쓰고서 이제 모스크바를 점령하는데요. 이 러시아 군대가요, 그쪽으로서군이 힘껏 타격을 줘야 많이 죽게 하고 많이 타격을 주니까 그걸 후퇴해요. 모스크바가 전부 부지런해요. 먹을 것도 없고요, 잠잘 것도 없고요, 부지런해서 도망가요. 그래서 프랑스 군대가 모스크바를 점령하게 돼요. 점령은 완전히 부르고 말이죠. 승리했다고 이제 야단해요. 근데 그걸 한 이틀밖에 하지 못하고요. 추위가 점점 겨울이 찾아오니까 모스크바 중국은 얼마나 추우니까. 그러니까 우선 자기가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점령을 해놓고서요, 진거를 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 되는 거 아니, 가오를 죽기 전에, 굶어 죽기 전에 후퇴하자. 후퇴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츠사물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여기저기 복병을 시켰다가 잡고 죽여요. 그래서 몇십만 명이 러시아로 정복하러 갔다가요, 프랑스에 살아남은 사람은요 300명이 안 되세요. 그 기록이거든요. 근데 그 아주 그 소설이 전개되면 쭉 보고서요, 아, 이게 문학력이 좀 그러구나, 그 느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레미제라블을 읽었거든요. 나는 지금 그 레미제라블을 뭐 가극도 나오고 뭐 그러잖아. 뭐 이것이 뭐냐면 그 잔반잔이라고 하는 이제 죄수가요, 왕을 훔쳐먹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감옥에 가게 돼요. 감옥에서 오래 살다가 나온다고요. 나오니까 정보하자라고 해서 누구도 받아주지 않거든요. 잘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제 처음에 때 가서 살려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 보더니 정보하자 아니냐고 말이죠. 못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갈 데가 없으니까요, 어디 갈까? 그런데 누가 뭐라고 하니, 저기 미래 신부집에 가라고 해요. 신부를 안내줬으니까 가라고. 그 신부가 아닐까요? 근데 그 신부가 보고서 알아요. 전과자라고 나는 알아요. 그래도 신부니까요, 쫓지 않아요. 들어와서 자궁하라고. 그리고 좋은 침대에다가 말이죠, 자기 자는 침대를 잡아서 자기 옆에 바깥 잡아 거기 자요. 너무 과목에서 고생하다가요, 좋은 침대에서 한두 시간 자니까 잠이 다 깨끗해요. 그게 쓱 보니까요, 그 신부가 있던 은촉대에 촛불이 켜있거든요. 이 사람의 인간이 저 촛대만 두 개만 가지고 가도 저걸 내가 한두 달은 살 수 있는데 그거 욕심이에요. 그러면 은촉대를 훔쳐가지고서 새벽만 도망가요. 그 신부가 깨보니까 잔발시에 도망가고 없거든요. 그래서 기도해줘야 저 영혼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겠다고 말이죠. 우리가 다 똑같은 죄인인데 너무 가난하게 고생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겠다고 기도하고 지나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은촉대를 가지고 도망가다가요, 거칠수 앞을 지나가다가요, 그만 순간 잡혀요. 성경이 이상한 놈이다. 그래서 보다가 잡히니까 말이죠, 이 은촉대가 있거든. 이것도 왜 그러냐고 말이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신부관에서 자고 왔다고. 그왜 훔쳐왔냐고. 신부님이 날 주었다고 거절했거든. 한마디도 주었으니까 웃는데 가자고. 그리고 신부관에 가요. 가서 이놈에서 훔쳐가는데 자고 왔다고 하죠. 그러니까 신부가 전발자 눈치를 보니까요, 증거가 빠질 겁니다. 또 감옥에 가야 되겠거든. 그러니까 모양간이 웃으면서 그 경찰관을 보고서 그분이 감옥에서 나왔는데 살기 없을 것 같아서 내가 가질 게 없다고. 그래서 연락도 좀 가지고 있으니까 준 거니까 줬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경찰관이 그 신분을 보고서 말이죠, 아이 죄송하다고 말이죠, 미안하다고 그게 정말. 하여튼 그렇게 시작해가지고서 자꾸 자기를 숨기고 살다가요,
지방하는 도시에 가서 시장이 돼요. 이혼하게 돼요. 시장에 대해서 이제 전발자에게도 물어보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전발자를 이제 이상하다고 또 다시 채권 찾아서 따로 다니는 형사가 한 사람 있어요. 이 형사도 어떻게 많이 다니다가 전발자를 또 보니까 이런 막그 사람 고소지로 항상 시장에 대해서 아주 좋은 시장을 해요. 이혼하니까 다 했는데요. 한번 신문을 쭉 보니까 전발자니 잡혔다. 그래서 재판을 받는데 감옥에 가게 될 것이다 하는 기사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대신 누구 한 사람이 잡혀서 재판받는 데를 알았거든요. 그럼 저 사람이 재판받으면 나는 이제 무죄가 됩니다. 그 사람 들어가면 난 무죄가 되거든요. 난 무죄가 되니까 민관이 마음속에서 뭐라고 연연도 했다. 나 이제 마음 놓고 이런 숨겨 가지고 살자라도 되고 시장도 할 수 있고 도지사도 할 수 있고 연대 장례가 되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은총대를 쭉 보니까 말이죠. 그 신부님이 나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나를 살려줬는데 내가 신부님 앞에서 내 양심을 지켜야지 어떡하겠냐고 말이죠. 그 은총대를 보니까요. 자기 양심이 나 대신 누가 감옥에 가는 걸 기뻐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나는 고민해요. 고민하다 보면 무관이 자기는 항상 잡으러 따라오던 그 자업이라는 형사에다가 나 전발자라고 살아있다고 말이죠. 그 사람 아니라고 그리고만 수고 보내요.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제 수사하고 안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잡게 되고. 근데 이 형사는 또 그 사람 잡는 것이 또 목적이에요. 지시를 받았으니까요. 그리고 있는데 그때 뭐 생기는 거 아니 불란서 파리에 시민혁명이 일어나요. 시민혁명이 나서 이제 시민들하고 정부를 하고 전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 전투가 벌어지는데 시민분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요. 우리 지금 여기는 잘 모릅니다만 서울도 아마 그 하수도가 있는데요. 거기 이제 사람들 숨고 다니고 뭐 그러거든요. 거기도 이제 들어가면서 들고 가는 전투가 벌어지고 뭐 그런데요. 전발자는 시민군에 들어가요. 시민군에 들어가서 들고 가니 전북을 하고 이제 전쟁하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저렇게 다니다가요, 뭐, 자업이라고 하는 형사가요, 전발자는 지금 시민군에 들어가서 여기가 숨을 때를 알아요. 그 잡으러 오는 거예요. 잡으러 와가지고 쭉 보고서 전발자만 잡아요. 잡아서 너희들은 마지막이라고 말이죠. 이만큼 전 죄를 지었으니까 이제 감옥 가면 정신력입니다. 그래서 들고 가니 잡아가지고 끌고 나와요. 끌고 나오는데 시민군 같이 있던 시민군이 민관이 그 형사를 잡아요. 전쟁 때니까 전 잡아서 민관이 너는 정부의 스파이니까 말이죠. 경찰관이니까 말이죠. 우리 너를 살려둘 수가 없다고 말이죠. 그래서 민관이 이놈 어떻게 죽이자 했느냐 말이죠. 형사가 이제 시민군한테 죽게 됐거든요. 죽게 됐는데 어떻게 민관이 이제 다 이제 포승에 묶여가지고서 나가요. 그러니까 전발자니 뭐라 민관이 내가 끌고 나가서 죽일 테니까 당신을 들어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내가 가서 영집해라 말이죠. 그 전발자니 그 형사를 끌고 밖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형사는요, 내가 잡으려고 했던 죄수 때문에 죽는구나 말이죠. 단념에 난 죽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전발자니 끌고 나오더니 보석 몇 등을 다 풀어줘요. 다 풀어주면서 나는 당신을 죽이고 싶지만은 내 인간성을 살리는 신부님이 나한테 들려주는 음성이 있어서 당신이 날 죽인다고 해도 나는 죽겠다고. 그러나 나는 당신을 못 죽이겠다고. 신부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음성이 들어오게 못 죽이겠다고요. 그 장면 보면요, 참 눈이 나는데요. 내가 내 친구하고 영화를 보러 갔는데요. 그리고 지금 또 음악하는 친구들이 앉아서 그 영화 보다가요. 그 전발자니 난 널 못 죽이겠다고 넌 나를 죽여도 내가 신부님의 마음 때문에 널 못 죽이겠다 풀어줘요. 그런데 옆에 있던 친구가 그 장면 보면서 엉엉엉엉 내가 울지 말라고 그랬더니 안 울게 됐어. 그래요. 감격적이야.
그래갖고 말이 형사가요, 자 빨리 이렇게 보더니 말이죠. 가야, 나는 너에게 죽은 사람인데 네가 나를 살려줬다고 말이죠. 그 가고요.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마지막 죽게 되는데요. 죽게 될 때요. 그 자기는 침대 옆에다가요. 그 신부 집에서 가져온 촛불을 켜놓고서요. 촛불을 이렇게 쭉 바라보면서요. 신부님이 나를 새 사람을 만들어줬는데 신부님이 불가야겠다고 글쎄 힘들어요. 근데 내가 그 책을 쭉 읽고 끝난 때가 여름방학이에요. 그걸 읽고서요. 여름방학에 농촌길을 쭉 걸어보니까요. 이상하네요. 내가 말이 새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이거 인생이라구나. 정묘도 여기 있고 유리도 여기 있고 여기 인생이 있구나. 이 글고 자라서 제가 지금 신앙이라든지 모든 게 이제 그때 자란 거예요. 그 이제 세상 사람들 휴머니즘이라고 그러죠. 인도주의가. 그래서 여러분이 전국에 책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요. 문학적인 거, 좀 정서적인 거. 항상 즐거우니까요. 한번 그 말씀드리게 되면요. 늙어서까지 있게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성장하실 거예요. 미안한 얘기지만요.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그런 책을 읽으시면요. 달라져요. 그리고 정서적인 인격이라고 하는 게 교육을 못했거든요. 각박하게 사니까 못했거든요. 그러나 이제 그런 점이 있어서 인간다운 점을 가지죠. 그래서 오늘은 공부하는데 독서를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좀 다 됐네요. 고맙습니다. 저기 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너무 고생하시는 교수님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